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소인수분해 활용한 최대 공약수 문제만 봤지만 최소 공배수도 같이 곁들여 설명했고, 여기서 이제 뒤에 문제 풀면서 나오긴 할 거라서 선생님이 미리 뭐 개념 정리해주고 관계하고 하는 거는 문제 보면서 할게요. 1번 써야 될 것. 공배수는 뭐라고? 최소 공배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럼 최소 공배수 아는가? 네. 알아. 그럼 뭐 해야 돼? 18의 배수가 아닌 것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구조 해석은. 당연히 매우 단순한 거지. 근데 공배수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마이크 위치가 흰 옷에 닿으면 좀 안 예쁜데. 위에다가 이렇게. 자, 2번 봅니다. 최소 공배수가 21입니다.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 공배수는 그럼 21의 배수 중으로 바꾸면 되겠지. 105가 되겠죠. 3번 최소 공배수 스킵. 3번은 그냥 구하시면 되고요. 4번 최대 공약수를 저렇게 최소 공배수를 저렇게 나타낸대. 이거 그냥 구하는 거지. 안 해도 되겠죠. 그냥 구하시면 돼요. 일단 해볼까? 최대 공약수 두 개 가지고 최대 공약수 구하고 그 값으로 70과 최소 공배수 구한다. 오케이. 5번 봅니다. 다음에 최소 공배수가 다음입니다. m과 n을 구하세요.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세 수를 이름을 정해 주시고요. 이거는 쌤이 구조적으로 그냥 정리하라 그랬죠. 2의 m제곱 3, 5. 두 번째가 2, 3, 7. 빈자리는 2를 채워 놔버려. 헷갈리니까 C는 2가 비어있고 3, 5n제곱 7. 너의 최소 공배수. 각 자리에서 어떤 거 선택해? 가장 큰 수. 구했더니 2의 세제곱 3, 5제곱 7이래. 여기에서 n, 여기에서 m 분석하시면 되겠죠. m 얼마? 3. 보여요? 네. n은 2. 끝. 6번 봅니다. 안 합니다. 7번 봅니다. 쉽기는 한데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볼게요. 최소 공배수 그냥 보면서 쓸게요. 3은 최대 3개, 5 하나, 7 하나. 여기까지 해됐니? 너의 배수면 이거보다는 큰 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곱해져 있는 형태여야 되는 거지. 될 수 없는 거 5번. 1번. 왜 5번이지? 1번. 될 수 없는 것 1번 보면 3의 제곱까지밖에 없죠. 배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보다 큰 수는 돼. 각 자리가 이 지수의 값이 각 자리에 얘보다 크면 되는데 이것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지, 배수니까. 그래서 1번입니다. 판단 잘 하시고요. 1000에 가장 가까운 수 그냥 구하시면 돼요.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니까 최소공배수만 구하면 계산해볼까? 선생님이 이거 왠지 암산도 될 것 같아.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해. 그냥 봐봐. 최소 공배수는 2는 최대 4개까지 나오죠. 이 4개 가지고 있죠. 얘가 3 하나 가지고 있지. 끝에가 5 하나 가지고 있지. 맞아? 얼마야? 240이야. 여기까지 됐을까? 네. 선생님이 여러분 입장에서 문제를 푼다면 이 정도는 그냥 계산될 것 같아요. 240의 배수면 대략 1000에 가까운 게 960 아니면 1200이지. 1000에 가까운 건 누구야? 얘가 더 가깝죠? 됐어요. 9번 봅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있습니다. 구조 파악이죠. 근데 가장 단순한 구조야, 이 문제는. 세상 가장 단순한 문제야. 2의 제곱
3의 a제곱 5. 이름 없더라도 이렇게 이름 써주는 게 관계 파악에서 조금 더 편해요. 보기에. 자리 맞추기에도 2의 b제곱 3, 5야. 그런데 뭘 알려줬냐면 최대 공약수가 2제곱 3, 5고 최소 공배수는 여기다가 6 곱한 거니까 2의 세제곱 3제곱 5야. 선생님 판단 이해돼 안 돼? 괜찮아? 맞춰. B는 얼마야? 3, 4, A 얼마야? 2,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소인수분해 C. C는 어디냐? 아, 여기가 C야? 여기가? 아이고. C는 얼마야? 1. 1이야지. 큰 것도 1이고 작은 것도 1이면 둘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소인수분해 배우고 막 다룰 때는 되게 어색했을 건데 지금 좀 괜찮지 않아요? 자, 보세요. 세 자연수가 2 곱하기 3 뒤에 가서 x를 이쯤 했어. 약간 떨어뜨려서 모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x c는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야. 이렇게 써. 너의 최소 공배수가 180이면 10 곱하기 18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10에도 2가 있고 18에도 2가 있으니까 2제곱 3제곱 그 다음에 5 이렇게 돼 있어. x 얼마야? x는 5겠죠? 맞아요? 두 번째, 최대 공약수 구하라 그랬어. 최대 공약수. 이쪽 자리에 있어 없어요? 이 자리에 있어 없어? 없지 얘 때문에. 그러니까 1 곱하기 3 자리는 3. 5는 5죠? x가 5일 거니까. 그쵸? 최대 공약수는 15. 특히 자연수 3개를 한꺼번에 다룰 때는 여러분들 5학년 때 했던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소인수분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구조 파악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소인수분해 연습을 문제 통해서 많이 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없어요. 11번. 자, 11번에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개념. 조건에서 B를 보면 비대상수를 써라. 조건, 그래. 조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비례상수는 문자로 쓰시면 돼요. 자, 봐봐. 세 자연수비가 2대 3대 7이란 이야기는 세수는 어떻게 되냐면 2a, 3a, 7a라고 쓸 수 있어. 이거 이해됐니? 이렇게 b가 있을 때 같은 값을 곱해주는 이 값을 우리는 비례상수라고 한다. 비례상수로서 문자를 쓰세요.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까지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앞으로 쭉. 어떤 조건이 B로 나왔으면 문자를 도입해서 세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정의 내린다는 거야. 수를 정의 내려야 돼. 그래야 사용을 할 수가 있어. 갖다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야 갖다 쓸 수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A는 2 곱하기 A, B는 3 곱하기 A, C는 7 곱하기 A죠. 선생님이 이렇게 문자로 있는 건 약간 뒤로 빼라 그랬지. 그럼 A는 나머지 다 채우자면 이렇게
빈자리 2를 채우는 습관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적용이 끝나서 안 써도 비워놓고 쓸 수 있겠지만 그냥 별로 귀찮은 일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습관으로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밑에 그런데 최소 공배수를 봤더니 2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a죠. 이게 336이래. 끝났지. 이 값이 42잖아요. 네. 방정식처럼 푸시면 돼요. a는 8.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뭐야? 세 자연수의 합이죠. 세 자연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있을 때는 고등학생만 가르쳤지. 자, 보자. 12번 볼게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입니다. A값 구해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개념 뭐였죠? 두 수의 곱은 뭐와 같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써먹을 줄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있을 때 최대 공약수로 나눈 각각의 몫을 A, B라고 해보자. 그치? 그럼 최소 공배수는 G 곱하기 A 곱하기 B이죠. 그런데 여기서 A라는 값은 G 곱하기 A인 거고 B라는 값은 G 곱하기 소문자 B니까 얘네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G의 제곱 AB 이제 이렇게 써도 알겠죠? 우리 문자 써왔으니까 G 곱하기 AB지? 그럼 여기다가 뭐만 더 곱하면 돼? 여기다가 G. G를 더 곱해야 되죠? 네. 너는 그래서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B는. 여기까지 됐을까? 오늘 첫 번째 추가 개념. 이거는 이제 오늘 이후로는 무조건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언제일 때만? 두 수일 때만. 세 개 되면 안 돼. 두 개일 때만 가능하다. 두 수의 곱은 뭐와 같다? 최대 공약수의 곱과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예전에는 뭐 A 곱하기 B는 LG 뭐 이렇게 외우긴 했는데 아유, 개념적으로 외우세요. 관계로 외우세요. 관계. 오케이? 그래서 두 수가 있고 최대 공약 최소 공배수 있어. 그러면 그냥 36A는 12 곱하기 360. 굳이 이 두 수를 지금 곱해놔야 될까? 왜요? 그렇지. 이거의 곱셈 결과로 굳이 쓸 필요가 없어. 뭐 할 거니까? 양변은 36으로 나눌 거니까. A 얼마야? 끝이야. 됐어? 그러니까 탁 우리 목표가 이거라 그랬지? 보면 탁 구조 파악. 자, 구조 파악 안 했을 때도 풀게요. 보세요. 자, 지웁니다. 선생님 이거 아니면 못 푸나요? 그렇진 않아요. 자, 볼게. 두 자연수가 있는데 36은 2제곱 곱하기 3제곱이죠. 그 다음에 A라는 수가 있는데 A라는 수는 그냥 전체적으로 몰라. 그거 그러면. 그런데 최대 공약수는 2제곱 곱하기 3이고 최소 공배수는 2제곱 3제곱 곱하기 5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리 맞춰. 2는 얼마여야 될까? 큰 것도 2고 작은 것도 2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두 번째 곱하기 큰 건 2고 작은 건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여기 자 작은 건 1이고 큰 건 5래. 5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선생님 아까 잘못 썼구나. 36A는 12 곱하기 182여서 얘 360으로 썼지? 1, 5 해서 A는 60. 미안. 이렇게. 내가 아까 숫자를 잘못 썼네. 딱딱딱. 이해돼? 그러면 딱딱딱이 물론 뭐 암산이 좋은 건 아니야. 암산이 좋은 건 아닌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얘네 둘 곱한 거랑 얘네 둘 곱한 게 같은데 이렇게 어차피 약분해서 5 나올 거니까 답은 12 곱하기 5네?
문제 읽으면서 답이 보일 정도의 해석이 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괜찮아? 이제 세 번째 방법. 이 문제 세 번째 방법.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인수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등학교 방식 써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36이랑 A 있죠. 최대 공약수가 얼마라 그랬어? 12라고 했지. 이건 3이고 이거는 몰라. 그냥 이렇게 쓸게. 근데 이렇게 곱했더니 얼마야? 180이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36에 A 곱해서 180이네? 그럼 여기가 5네? 그럼 A는 얼마야? 이렇게 돌아가. 여기까지 됐어? 아,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겠다, 저렇게 푸는 게 더 좋겠다 보다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관계론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게임에서 응? 게임에서 이제 싸우는데 발차기도 할 수 있고 주먹을 지를 수도 있고 장풍을 쏠 수도 있잖아. 내가 일단 이기려면 그냥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공격을 뭘 할 거냐 이런 걸 선택하는 거랑 수학이랑 비슷해. 느낌 알겠어요? 13번. 벌써 한 강이 끝나가요? 오, 야, 이건 뭐 암산이 돼요. 암산이 돼요. 얼마입니까? 11. 야, 선생님이 10일인데 선생님이 잘 봐라. 726 나누기 66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누어 떨어질 걸 안다면 10의 자리 얼마겠어? 1이겠지. 그다음에 6에다가 얼마 곱하면 6 되냐면 66에 36 아니면 6일은 6이야. 그치? 이것도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법도 살짝 건드려 보는 게 여러분들이 구조 파악하는데 수에 대한 구조도 같이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느냐? 이제부터 조금 천천히 가야 될 게 나옵니다. 이제 활용이에요. 선생님이 활용에서 중요한 거 뭐라 그랬지? 상황 판단을 위해서 그림이나 표를 이용하라 라고 했고, 근데 요즘엔 소인수분해 활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더 있거든? 또 알아야 될 거? 근데 그런 거 잘 안 다루긴 하더라고. 그냥 한번 봐봐. 야,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절대 교과서에는 없고, 아무리 심한 문제를 보더라도 요 난이도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냥 봐, 그래서. 너네가 이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봐. 그냥 써볼게. 이 식을 전개할 거야. 응? 일단 항이 몇 개 나오겠니? 곱셈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나올까? 짝지어서 짓는다면? 자, 이제부터 경우의 수 세볼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지. 그리고 셋 중에 하나 선택하고 또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자, 이제부터 이렇게 쓸 거야. 이것의 곱셈한 일반적인 항은 어떻게 나오냐면, 너의 덩어리를 대문자 A, 너의 덩어리를 대문자 B, 너의 덩어리를 대문자 C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괄호를 풀 때 여기, 여기, 여기에 A 중 한 개, B 중에 한 개, C라는 괄호 한 개를 선택해서
곱할 거야. 이렇게 전개될 거야. 분배 법칙 기억납니까? 분배 법칙으로 이 괄호를 해결을 하면 이 괄호 중에 하나, 이쪽 괄호 중에 하나, 이쪽 괄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일반항들을 뭐 할 거야? 모두 더할 거야. 잘 봐도 이 분배 법칙을 잘 봐도 다음 괄호를 풀면 각 괄호에서 하나씩 선택하여 곱할 거고 이것들을 모두 더하면 이 괄호가 풀려. 여기까지 됐을까? 됐나? 확실해? 그러면 a 곱하기 b제곱 곱하기 c의 제곱 이게 소인수분의 결과라고 해보자. 응? 약수는 뭔데? 약수는 어떻게 구해? 너 중에 하나 선택하고 너라고 하는 건 2라고 a 1b b제곱 1c c제곱 있죠. 너 중에 하나 선택하고 너 중에 하나 선택하고 너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곱하지. 그게 약수가 되지. 이 괄호 푸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너 중에 하나 선택하고 너 중에 하나 선택하고 너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곱한 것들을 더한다 그랬지. 여기까지 됐어요? 즉 이런 수가 있을 때 약수의 합은 소인수 거듭 제곱 약수들 각각의 합의 곱과 같다. 각 소인수 거듭 제곱의 약수들의 합들의 곱과 같다. 다시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분의 약수들의 각각의 합들의 곱은 뭐와 같다? 약수의 총합과 같다. 확인. 10이 어떻게 됩니까? 약수는 어떻게 됩니까? 약수 일단 총합 구해봐. 10, 18, 28이지. 얘 약수 총합이 어떻게 돼 있어? 3은 어떻게 돼? 앞에가 7이고 뒤에가 4지. 28이네. 보여?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본 거야. 너의 약수 총합, 너의 약수의 총합을 각각 구해서 그걸 다시 곱하면 약수 전체 총합이 나온다. 오케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된다. 근데 이 개념을 소인수분해의 특징 이 개념까지 엮어서 이해하고 있다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도움이 돼요. 근데 또 그때 가면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어. 한 문제만 하고 브레이크 했다가 갑시다. 자, 연필 공책 48권 가능한 한 많은 학생 수 나눠줘. 오케이? 학생 수를 구하세요. 가능한 한 많은 여기 위에다 뭐라고 써? 아니요, 최대만 써. 가능한 한 많은 위에다 최대를 쓰는 거야. 최대 학생 수지. 관계를 써볼게. 60 나누기 x가 몫수 같고 나머지 없어. 48을 x로 나누는데 몫은 있고 나머지는 없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뭐야? 나누어 떨어진다. 일단은 써. 고로 이건 무엇이다? 약수다.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야 돼. 결국 학생 수는 뭐야? 학생 수는 최대의 공통인 약수죠. 최대 공약수죠. 그래서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런 거야. 그럼 한 학생이 받게 되는 연필과 공책에
개수의 합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 묻는 걸 잘 체크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구성해보면 물어보는 거 뭐야? 학생수지. 학생수 이거 꼭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는지 뭐 연필의 개수인지 공채의 개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이번엔 학생수를 구하라 했어. 학생수는 어떻게 돼? 그냥 60과 48의 최대 공약수라고 분석 끝났지. 뭐 어떻게 풀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에이, 12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이거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최대 공약수에 대한 빠른 판단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는 지난번 1차 개념 때도 했던 내용인데 다 까먹었을 거야. 우리 아까 그거랑 묶어서 봅시다. 묶어서 봅시다. A는 GA라고 놓고 B를 GB라고 놨을 때 아까 1번은 뭐였냐면 최소 공배수는 G 곱하기 A 곱하기 B이므로 A 곱하기 B와 LG는 G의 제곱 AB와 같다. 이게 아까 썼던 거죠. 오케이?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보태주는 거야. 봐봐. A라는 수와 B라는 수를 적당히 더하거나 적당히 빼도 분배 법칙을 따져보면 G로 묶을 수 있다. 이 의미가 뭐야? 두 수의 차 또는 합은 합보단 차를 많이 쓸 거야.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쌤이 차로만 설명할게. 합은 빼줄게. 합도 맞긴 한데 이렇게 빼줄게. 간단하게. 중요한 거는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거야. 합은 빼. 어차피 합은 안 쓰게 될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판단이야. 두 수의 차는 최대 공약수의 배수.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다루게 될 수가 좀 많이 커. 그럼 그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예측은 해야 되잖아. 그때 두 수의 차를 한번 검토해 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거 1차 개념 때도 했었어. 기억 안 나지? 두 수의 차는 봐봐. 둘을 뺐더니 최대 공약수 곱하기 어떤 수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두 수의 차는 최대 공약수를 약수로 갖는다.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60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일단 따질 때 24를 생각해 보는 거야. 24 아니면 또는 12. 빠르게 판단할 때. 이해됐어? 그리고 활용은 어쩌면 소인수 분해보다 5학년 방식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60과 48이 있죠? 왜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느냐. 12로 나누면 5, 3이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결과값들이 의미하는 게 있어. 이게 최대 공약수지? 맞아? 연필은 몇 자루씩? 5개씩. 공책은 몇 개씩? 3개씩 가져가는, 사네. 공책은 4개씩 가져가는 거지. 이해됐을까? 아, 두 수의 차가 12구나. 뺄셈은 좀 틀릴 수 있지. 아무튼 5, 4가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연필과 공책을 각각 가져가는 개수. 그러니까 만약에 물어보는 게 그럼 한 학생이 가져가는 공책과 연필의 합은 얼마인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볼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문제 푸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탁탁탁 보고 이렇게도 풀 수 있겠는데 뭐 또 이런 방법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자꾸 떠오르게끔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서 있기를 바라냐면 답을 맞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답은 아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가 좀 다양하게 보이는 정도까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쌓기를 바라는 거야.
지금은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돼. 답 구하면 끝나는 느낌이 약간 허무하거든. 내가 이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나라는 약간 허무감이 올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을까 저렇게도 풀 수 있을까라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생각하는 그 연습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청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넘어가. 2번 봅니다. 자, 공책 60권, 지우개 105개, 되도록 많은 학생. 자, 최대 학생. 학생 수가 최대야. 나누어 준대. 학생 수가 최대 공약수야. 근데 이번엔 뭐야? 공책과 지우개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 자, 선생님 봐봐. 선생님 보세요. 60과 105죠. 5학년 방식으로 풀 거야. 둘의 차이가 얼마야? 45지. 근데 둘 다 5의 배수고 3의 배수인 거 알겠는데 45의 배수는 아니죠. 15겠지. 각각 받게 될 개수의 합은? 11개. 끝. 보여? 네. 그럴 때 얘가 나타내는 게 뭐야? 학생수. 이게 공책, 이게 지우개 개수야. 이해가 됐어? 두 번째, 이거 서술형으로 푼다. 그럼 물어보는 거 뭐야? 한 학생은 공책 더하기 지우개 개수야. 이게 물어보는 거야. 맞지? 조건이 어떻게 돼? 공책 60, 지우개 105. 근데 학생 수는 최대 공약수 명. 이렇게 정리하면 서술형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거기서 나 어떻게 풀 건지 판단을 할 때 소인수분해도 있고 우리 니은셈이라고 할게. 니은셈 이렇게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소인수분해로 할 건지 니은셈으로 할 건지 이게 생각하는 순서야. 알겠어? 선생님이 말로만 말했잖아. 이게 생각하는 순서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분석할 때 이 문제를 재구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 뭐? 한 학생의 공책 지우개 개수. 공책 개수, 지우개 개수 확인. 근데 그때 학생 수는 최대 공약수야. 이것까지 보고 내가 소인수분해가 더 나을지, 니은셈이 나을지를 판단한다 그랬지. 그럴 때 초등학교 5학년 방식의 문제풀이가 나쁜 방법이 아니다. 얘기를 했죠. 근데 선생님이 왜 개념 때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소인수분해가 아직 손에 안 익었는데 계속 5학년 방법으로만 쓰면 소인수분해 할 기회가 없어져요. 자꾸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억지로 이거를 금지시켰던 거야. 이해됐을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인수분해가 손에 익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야. 알겠어? 마치 방정식 문제 푸는데 초등학교 때 그 거꾸로 계산 있죠? 초등학교 때는 거꾸로 계산을 했지만 이제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잖아. 그럼 중학교 1학년 개념 처음 들어갈 때는 등식의 성질만 선생님이 하라고 해. 왜? 거꾸로 계산 계속 해왔던 거니까. 근데 등식의 성질이 손에 익고 난 다음에는 거꾸로 계산을 생각하던 등식의 성질로 보던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일단은 개념 때는 처음 배우는 게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가로, 세로 길이가 있습니다. 자, 남김없이 잘라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 일정한 간격으로 남김없이 잘라 정사각형 만들어 올 거야. 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최대 얼마? 근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약수죠. 약수여야 되지. 나누어 떨어지는 약수 중에 어떤 약수? 최대 공약수다. 끝이죠. 그럼 잘 봐봐. 잘 보세요. 114랑 152가 있잖아. 예측해보자. 둘의 차이가 얼마냐? 38이에요. 38이야? 둘의 차이 38 맞아? 보여 안 보여? 보여?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보여줄게.
일단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둘 다 짝수네요. 얼마야? 97, 얼마야? 76, 그리고 이 둘의 공배수를 찾는데 여러분들 헤매기 시작해. 씨. 4번. 그래서 헤매다가 이게 그나마 생각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써. 이거는 3 곱하기 19고, 응? 얘는 2로 나눴더니 38이니까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19니까 19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친구들도 있어. 이 두 숫자를 보면서 더 이상 뭘로 나눌 생각을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서 멈추는 경우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 뭘로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서 57을 분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더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냥 소인수분해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하고. 봐봐,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두 수의 차이는 뭐가 들어가닌다? 네, 아니. 두 수의 차이는 G의 배수. 최대공약수가 들어있다야. 끝. 보여? 네. 이걸 한 번에 38을 찾아내는 거 보여?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자, 사고의 흐름이 이런 거야. 초등학교 5학년 방식으로 했더니 57하고 76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처음부터 소인수분해 할 거야. 다시 소인수분해로 돌아가. 그래서 114를 소인수분해 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 했더니 2 곱하기 57이었지. 2 곱하기 3 곱하기 19가 나왔어. 152를 2로 나누었더니 2로 나누면 얼마냐? 76이지? 2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처음부터 소인수분해 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19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인수분해를 하면 안 풀리는 건 없다 했어. 소인수분해를 사용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좋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구조적으로 두 수의 차이는 최대 공약수가 있는 거잖아. 두 수의 차는 그때는 38이네? 근데 둘 다 짝수지. 38로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해됐어? 그러니 조금 큰 수를 만났고, 소인수분해가 뭐 소인수분해도 포함이겠지만, 어떤 수로 나눠 떨어질까? 약수를 생각해낼 때 차를 제일 먼저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답은 38이겠죠. 이해됐나요? 자, 큰 거 안에 작은 게 들어갑니다. 그쵸? 큰 거 안에 작은 거 들어가고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자, 보세요. 나무 통학을 남김없이 자른다는 건 약수죠. 이 수들의 약수인데 어떻게? 가능한 한 큰 이죠. 자, 이 말은 뭐냐? 가능한 적은 개수 써놓으세요. 같은 말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해가 됐어? 이게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 국어야, 국어. 한 덩어리가 있지? 이걸 자를 거야. 잘라진 덩어리가 크면 개수가 적어. 이해가 됐어? 네. 잘린 덩어리가 작아. 개수가 여러 개야. 이해됐어? 네.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여기만, 예를 들어서 봐봐. 잘라서 남는 부분 없도록 하는데 가능한 한 적은 개수로, 오케이? 라고 하는 말은 가능한 크게 라는 말과 같거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못하면 이런 거란 말이야. 봐봐. 가능한
크게 또는 많게, 가능한 작게 또는 적게.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일단 가능한 크게 그러면 무조건 여기다 최대라고 써. 아, 가능한 적게 작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건 무조건 최소야. 그냥 따지지도 않고 이걸 최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게 표현이 바뀔 수 있잖아요. 가능한 크게 만든다는 건 가능한 한 그 개수를 적게 만든다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바꿨어. 가능한 적은 개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만 읽고 이게 최소다. 그러면 최소면 뭐야 또?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가버리는 일들이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네. 그러니까 상황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라서 최대한 크게 만든다가 중요한 거야. 잘라서 최대한 크게. 그러면 뭐야? 잘라서 최대한 적게. 도 같은 표현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 어쨌든 나무도막의 개수를 물어봤죠. 맞아요? 두 가지로 풀어볼 테니까 다 보세요. 일단 소인수분 해볼게요. 해야 될 게 56, 72, 64야. 맞지? 보자. 56은 8, 7에 56. 2의 세제곱 곱하기 7. 72는 8, 9, 72. 64는 8, 8에 64. 이렇게 돼. 이해됐을까? 그럼 최대 공약수가 얼마가 나오느냐? 2의 세제곱이야. 얼마? 8이죠. 8이 의미한 게 뭐냐면, 도형을 크게 키워놓고 8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 한 칸이 8씩 됐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럼 가로로 몇 칸 나눠지는지, 높이로 몇 칸 나눠지는지, 세로로 몇 칸 나눠지는지가 중요하지. 그럼 여기다 쓰는 거지. 여기는 7칸으로 쪼개지죠. 그 다음에 여기 72는 9칸, 높이는 8칸씩 쪼개지는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직접 풀자면 7 곱하기 8 곱하기 9 얼마? 504. 어떻게 계산했어? 560 빼기 56. 이해됐어? 수의 구조도 설명하는 거야. 내가 어떤 수의 9를 곱한다는 건 10배 해주고 자기 자신 빼면 9배가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56 곱하기 9면 560 빼기 56으로 하면 돼. 504가 나오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소인수분해를 했다. 그럼 이렇게 구했다면 여기에다 괄호하고 물론 여기 7이 되는 거고 여기는 9가 되는 거고 여기는 8이 되는 거야. 이거 셋을 곱하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선생님 두 개 비교해 준다 그랬지? 응? 두 번째 방법이 초딩 방법이야. 이해돼? 얘네 둘 차이가 얼마냐? 8. 8이죠? 얘네 둘 차이가 얼마야? 8. 8이지? 얼마 예상되냐? 8. 끝이네? 맞아?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돼. 이게 의미하는 게 8cm씩이란 뜻이고 맞아? 7칸 쪼개져요, 8칸 쪼개져요, 9칸 쪼개져요로 눈에 이렇게 글씨를 안 쓰더라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어떤 값인지 알면 답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괜찮을까? 네. 그러니까 5학년 방식이 나쁘지 않다니까요.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쌤이 개념 때 이거를 금지시켰던 건 자꾸 이걸로만 하려고 하니까 금지시켰던 거. 지금은 상황에 맞게끔 잘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 이 문제의 답이 뭐 503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우린 계속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8cm 504개 2번 뭐 이렇게 나오겠죠. 5번 문제 풀게요. 직사각형 모양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되도록 적은 나무. 여기서 있죠. 자, 가능한 적은을 보고 최소를 떠올린다고. 틀린 말은 아니야. 나무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쓸게. 최소 개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최대 간격을 의미해. 이해됐어? 그런데 일정한 간격이라는 건 간격이 약수인 거거든. 우린 약수를 다룰 거야. 그치? 그러니 간격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최대공 약수죠. 간격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되도록 적은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최소를 떠올리고 최소를 보면서 최소 공배수를 떠올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해됐니? 상황을 보라는 거야. 왜냐면 이 문제는 나무의 개수에 대한 게 아니라 간격이 일정하다 그랬거든. 이해됐을까? 간격이 일정하다 그랬어. 간격이 최대 간격, 최대 공약수야. 두 번째, 선생님이 나무 심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 직접 그림을 조금 그리라고 했어요. 오케이? 둘의 차가 얼마야 근데? 24. 근데 둘 다 8의 배수니까 24가 됩니다. 뭐요? 아니야. 24cm 3칸, 4칸을 말하는 거야. 이해됐니? 응? 간격이 24cm고 그래서 각각이 3칸, 4칸으로 쪼개진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조심하라.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도형에서 조심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일단 끝에는 다 심으라고 했죠. 근데 개수 셀 때 여기가 4칸이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3칸이면 그냥 이럴 수 있어요. 3개, 4개, 2번 반복이니까 14개입니다. 자, 방금 선생님 설명 이해돼? 다시. 24cm 간격으로 심으면 가로로 4개, 세로로 3개가 들어가니까 가로, 세로가 2개씩 있죠? 그럼 총 4개, 3개, 4개, 3개 해서 14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틀리지 않는데 세는 방식 때문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이 어떻게 세라고 했지? 하나 빼고 세라 그랬지. 왜냐면 오해한다고. 왜냐면 이게 한 줄에 5개 들어간다고 생각해 자꾸. 생각보다 이런 친구들 많아. 이게 4칸으로 쪼개지면 이게 여기 5개 있는데요 이러고 있어. 셀 때 어떻게 세라 그랬지? 하나 빼고 4개, 3개, 4개, 3개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이 맞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활용 문제에서 그림 그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놓고요. 선생님 한 줄에 5개 들어갔는데요? 이걸 5라고 세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 이해됐어? 그림을 그려서도 셀 때는 하나 내고 하나 빼고 이렇게 이래야 규칙이 생깁니다. 이게 또 이해됐어요? 답은 14개죠. 귀퉁이를 안 심으면요? 귀퉁이를 안 심고 즉 시작점이 없다고 하면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시작점이 없다면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아니면 양쪽 끝이 아닌 2점에다가 나무를 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고등학생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처음에 안 심었대. 맞아? 하나는 여기 심겨 있고 하나는 여기 심겨 있대. 근데 여기는 없대. 그럼 간격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이 간격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일로 가야 되고 다시 여기서는 일로 가야 되고 여기서는 일로 가야 되고 일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심기겠지. 맞아? 이랬을 때 이 한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거는 부정방정식 꼴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안 풀린다는 거야. 너네 수준에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귀퉁이에 반드시 심는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이 문제는 헬로 가버리는 거지. 여러분들 수준에서 풀 수 없는.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넘어갈게요. 6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선생님이 여러분들랑 같이 풀면서 원하는 게 뭐냐? 아, 이걸 풀어서 답을 맞춥니다가 아니에요. 계속 연습하는 건 뭐야?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야. 자, 가로, 세로 길이가 있고 직사각형 목장인데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아서 울타리를 만드는데 네모퉁이에 반드시 말뚝을 박아야 되고 말뚝의 개수는 될 수 있는 한 적게 또 마찬가지죠. 개수가 최소가 된다는 건 간격이 최대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10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네. 아, 보여요? 네. 최대입니까? 아니. 간격을 뭐라고 해야 돼? 자, 이거는 분석해 볼게. 물어보는 거 뭐야? 이렇게 근데 조건을 봐봐. 가로 얼마? 90, 세로. 72. 그 다음에 간격은 미안하지만 여기서 틀리면 안 돼. 최대 공약수 아니야. 중심. 왜냐면 그 간격이 10m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거는 최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해됐어? 네. 공약수로서 10을 넘지 않는 최대야. 그래서 가장 이해됐을까? 네. 내가 어떻게 풀 건지, 어떻게 풀 거냐, 이거 니은셈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해. 90과 70이 차이가 얼마야? 18이에요. 그러면 얼마로 도전해? 18이지. 끝이야. 그 중에서 18 약수. 아, 이해 안 돼? 알겠어요. 봐봐. 공약수 어떻게 구할 거냐고. 최대공. 어차피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잖아. 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뭘 구해야 돼? 최대공. 그러면 너의 약수 중에 10을 넘지 않는 최대 9. 그러면 자 봐봐. 풀어볼게. 간격 얼마로 해야 돼? 간격은 지금 9m야. 그쵸? 가로 몇 개? 가로에 몇 개? 10개. 세로 몇 개? 총 개수는 36개. 가로 2개, 세로 2개 있죠? 직사각형.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간격을 18로 하면 4개, 5개씩 들어가는데 조건이 하나 추가됐잖아. 공약수 중 뭐야? 10 이하 면서 최대. 넘지 않는다. 크지 않다라는 건 이 하를 말해요. 했었잖아, 우리. 부등식에서 표현하기. 네. 넘지 않는다, 크지 않다면 이 하예요. 10이 되면 10도 됩니다. 이해됐을까? 네. 그림을 따로 안 그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푼다면 그래도 이렇게 그려보세요. 여기 96이라고 쓰고 72라고 쓰고 말뚝을 박아놓고 자, 이 문제에서 걸려들 함정은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 저 나무 심는 문제 가로등 설치 뭐 다 똑같은 말이잖아. 말뚝 박기 다 똑같은 말이거든. 뭔가를 일정한 간격으로 심는 거야. 꽃을 심는다던가 아무튼 뭔가 세운다던가 이런 게 많거든. 그랬을 때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최대 공약수로 해서 4개, 5개 들어갑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첫 번째에서 실패. 왜? 10 이하 중에 최대를 구했으니까 간격이 최대 공약수가 아닌 공약수였음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것도 이해됐을까? 네.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거. 간격이 18이 아닌 9m였다. 두 번째 이제 가로, 세로 개수 써놓는데 갑자기 이거 두 개만 더해서 18이요 이러면 또 틀리는 거지.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적게를 보면서 또 최소 공배수를 떠올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전화 안 받을 거야. 이해됐어? 자, 함정 첫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적게를 보면서 최소를 떠올리고 최소 공배수를 떠올리는 거.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일정한 간격으로 뭔가 씹는 문제는 최대 공약수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실패. 그리고 가로 세로만 각각 구해서 이것만 더해서 18이라고 하면 세 번째 실패. 이 함정들을 잘 피해서 답까지 도달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 문제 푸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마치 외우듯이 공부하시면 이런 문제 뭔가 알 듯하고 거의 배운 것 같은데 틀리는 일이 생겨.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실수야? 아닌 거지. 명확하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어떻게 생각해서 푼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거꾸로 이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최대 공약수는 18입니다가 보여. 차가 18이잖아. 그치? 둘 다 나눠보면 4고 5니까, 18이야. 그러니까 간격은 최대 18까지 가능한데, 간격이 18이 가능하지만 10m를 넘지 않으면 이제, 공약 9겠네.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이 풀이 과정과 내용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야, 답 36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지나가다가 왜? 나 이거 틀려? 애들이 막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풀지? 36이야. 설명해달라 그러면 설명도 해줄 수 있죠. 구조를 파악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수학의 문제를 구조를 파악하는. 자, 7번 문제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나눗셈 결과에서 남고 부족한 걸 묶어서 과부족이라고 그랬어요. 과는 이제 넘다란 뜻이죠. 남거나 부족한 것. 결과는 동일하다. 무슨 말이냐? 어떤 수 x라고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x야.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과부족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나눗셈에서 부족한 거 본 적 있어요? 많이 안 다뤄봤죠? 봐봐. 50을 x로 나누었더니 몫이 a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래요. 이런 거 본 적 있냐고. 그래서 나머지 결과에서 과부족이 표현이 되면 자, 보세요. 선생님 이거 기억나지? 이런 과부족을 봤을 때 이렇게 마음이 이래야 돼. 동진이 기억하는구나. 마음이 불편해야 돼.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부족하면 뭐 해주면 되겠어? 채워. 그럼 남으면 빼. 여기까지 됐어? 조건 볼게요. 어떤 수로 50을 나누면 4가 부족하대. 4가 더 있었다면 나눠 떨어졌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안 돼? 50을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4가 부족했대. 불편해. 4가 있었으면 나누어 떨어졌을 건데. 어디까지야 나누어 떨어진 게? 자, 79를 나누어 주고 싶은데 11이 부족하대. 어떻게? 어땠으면 나누어 떨어진 건데? 11이 더 있었으면 나누어 떨어졌을 건데. 이해돼? 네. 중요한 거야. 부족하죠? 그러면 일단 마음이 불편해야 돼. 나눠 떨어지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땐 불편해야 된다.
11이 있었다면 나눠 떨어졌을 텐데 얼마야? 90. 132야. 남았으니까 불편해. 어때야 돼? 저게 없었다면 나눠 떨어졌을 건데 얼마? 약수야. 약수 중. 자, 잘 봐. 아니야. 잘 봐. 4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4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11이 부족했다는 건 11보다는 크다는 이야기야. 나머지가 6이 남았다는 건 6보다는 크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제일 큰 수 얼마? 11보다 큰 수. 공약수 중. 이렇게 조건이 정리돼야 돼. 이해됐을까? 그럼 54를 바로 쓰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이건 50 더하기 4, 79 더하기 11, 132 빼기 6 이렇게 쓰는 거야. 얘네 둘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36? 36인데 54가 36의 배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아우, 좋았어. 그러면 너의 이게 최대 공약수죠? 공약수 중 11보다 큰 거니까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지. 너의 약수 중 11보다 큰 수. 얼마?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설이 된 솔루션이 나오면 돼요. 보여?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개념이 뭐야? 과부족의 선. 부족하면 채워. 남으면 빼. 그래야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됐을까? 안타까워야 된다고? 왜 4가 부족할까? 4가 더 있었다면 나누어 떨어졌을 텐데. 이해됐니? 만약에 나누어지는 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뭔 말이야? 예를 들어 x 나누기 몇을 하면 나머지가 좀 이따 나오겠지 뭐. 최소공배수에서. 좀 이따 보여줄게. 최소공배수에서 과부족도 근데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돼. 뭐 x 더하기 3 아니야. 이따 해볼게. 똑같아. 나눔을 당하는 피제수로서 미지수가 있어도 똑같아요. 일단 보여줄게요. 자, 도화지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해요? 붙여 나가는 거지. 자른다 그랬어? 가능한 작은 정사각형. 이거는 작은 걸 어떻게? 이쪽으로 붙여서 뭘 만들어? 정사각형 만들어. 12와 8의 공배수 중에 이게 작아야 된다 그랬죠.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얼마일까? 48. 개수 구하라고 했어. 만약에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 이쪽에 4칸, 이쪽에 6칸, 24개. 24야? 네. 그래. 23에 이쪽으로 뭐 2칸, 이쪽으로 3칸. 그래서 개수 세는 거야. 칸 나눠서. 9번 봅니다. 자, 벽돌을 쌓아요. 이번에는 필요한 벽돌의 개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큰 정사각형을 그리세요. 어쨌든 정사각형이네. 정육면체. 작은 직육면체를 연결해서 큰 정육면체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이해됐어? 진짜 못 그리죠?
아, 나 진짜 그래. 근데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 했어요? 벽돌 개수지. 그러면 최소 공배수 구해봐야지. 여기서 중요한 거 이미 36은 18에 그러니까 36하고 42만 하면 돼요. 그쵸? 어이구 숫자가 좀 큰데 여기다 7 곱해야 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 계산은 배수를 구할 땐 소인수분해가 편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18, 36, 42가 있죠. 2 곱하기 3제곱 2제곱 곱하기 3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7이야.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2제곱 3제곱 곱하기 7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마. 봐봐. 결국 18쪽은 너로 나눌 거죠. 보여? 너로 나눌 거지.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7 되죠? 이해됐어? 너로 약분할 거니까. 그럼 이게 14죠. 14칸. 여기는 7 되죠. 7칸. 얘는요. 2 곱하기 3이죠. 너로 나누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값을 구해서 이걸 18로 나누고 36으로 나누고 42로 나누는 과정은 엄청 불편해요. 이해됐느냐? 하지만 소인수 분해 상태에서 약분하는 건 대단히 쉽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되느냐? 7 곱하기 6 곱하기 14 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해야 돼. 그런데 7, 7에 4, 19 여기서 7 하나 떼고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588 이거 어떻게 계산해? 12 곱하기 50에서 12 하나 빼면 되잖아. 12가 49개 있다는 건 600에서 12 빼면 588 이해되느냐? 네. 근데 여기까지 구성을 바꿔서 수계산을 하는 건 좀 그래. 선생님 설명 정도 해주는 거지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래 안 걸립니다. 이해가 됐을까? 그래서 답은 7 곱하기 6 곱하기 14 988 이해됐어요? 네. 588개. 근데 이게 또 여기서 함정 걸리는 친구들 이거를 이제 니은셈으로 하면 이제 멀리 가버리는 거야. 봐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더 돼요 안 돼요? 돼요. 최소 공배수에서는 적어도 2개가 되면 그것만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까지만 나누는 거죠. 이것도 5학년 때 안 배웠을 거야.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했어? 학교에서 했어? 다행인 거고. 다행인 거고 보통 교과서에서는 빠집니다. 근데 알았다 치자. 근데 이렇게 곱해야 최소 공배수 나오죠. 그러면 실제 구해볼게요. 얼마냐면 이건 계산해봐야 돼. 252야. 좋아. 252 또 계산을 했어. 그걸 또 18로 나누고 36으로 나누고 42로 나누겠지. 그리고 나눈 그 결과를 또 셋을 곱해야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수로 나누고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길 수 있느냐? 계산 실수, 오류. 또는 내가 이 다음에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곱하고 나누고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중간에 길을 헤매. 이거
곱해야 되나? 나눠야 되나? 헷갈리는 거지. 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에서는 니은셈이 되게 활용도가 높았지만 최소 공배수 왔더니 차라리 소인수분해가 더 낫더라. 왜냐? 최소 공배수 구하는 과정에서는 얘가 배수고 얘네 셋이 약수 관계잖아요. 보여? 그러면은 너가 몇 개, 너가 몇 개로 배수를 약수로 나누는 결과값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걸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큰 수를 가지고 나누셈 하기보단 약분한다고 생각하고 소인수분해 해놓고 실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얘를 얘로 나누는 배수를 약수로 나누는 그럴 때 약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약분이 왜 쉽냐? 소인수분해 상태에서 약분이 쉬운 이유는 하나만 해볼게. 이거 약분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너를 너로 나눈다는 거는 2가 몇 개, 3이 몇 개, 7이 몇 개인지 서로 비교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 곱하기 7 이렇게 남는다고. 이해가 됐어? 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암산이 아니라 풀이 과정과 생각하는 단계를 줄여서 푸는 게 구조 파악 능력이라고. 이해됐느냐? 네. 우리는 계속 요 연습을 조금 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 설명해주는 이런 방식이 이해가 되면 쉽게 말해서 오늘 과제 푸는데 여러분들 시간 얼마 안 걸릴 거고요. 이게 아직 어설프다. 그럼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릴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습을 과제로 하고 와서 틀린 것도 고치고 시험 보면서 계속 점검해 나갈 거야. 제 목표는 그래서 이 책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 눈에 중학교 1학년 수학이 일단 오늘부터 8시 출발이죠. 얘는 얼마 간격? 15분 간격. 얘는 얼마 간격? 25분. 대략 뭐 한 요 정도 요렇게 가겠죠? 25씩. 그러다가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동시에 딱 이렇게 가는 때 요걸 찾으라는 거지. 맞아? 이해됐어? 네. 다음 동시에 가는 건 이건 뭐야? 최소 공배수지. 25와 15의 최소 공배수 75죠. 1시간 15분. 구해보시면 75 나와요. 9시 15분이죠. 가볍게 할 수 있어. 가볍게 할 수 있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조금 스킵한 거예요. 자,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소정이 54초, 소연이 36초. 동시 출발. 몇 바퀴네. 그쵸? 네. 걸리는 시간은 소정의 시간. 소정이는 54 얼마? 둘 다 소자로 시작하네. 소정이, 소연이, 연이는 36초. 누가 더 빠른 거야? 소연이요. 그렇지.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뛰었으면 누가 더 멀리 뛰어? 소연이요. 그렇지. 그런 것도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 결국 54초마다 54의 배수죠. 36초마다 36의 배수죠. 최종 배수 구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걸 왜 소인수분해로 했는지 알겠니? 바퀴. 뭐 물론 값을 구하면 108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 바퀴기는 맞는데 네. 선생님 아까 최소 공배수에서 어떤 나눗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소인수분해가 편하다는 게 결국 소정이는 이게 최소 공배수잖아요. 소정이는 이 값이 되기 위해서 몇 바퀴 돌았어요? 나누면 되죠. 두 바퀴예요. 나누기는 소인수분해 상태가 더 편하죠. 약분하는 거니까. 그럼 소정이는 몇 바퀴?
두 바퀴. 소정이 두 바퀴 도는 동안 소연이 몇 바퀴 뛰었어? 세 바퀴. 세 바퀴 뛰었어.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선생님이 오늘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5학년에 니은셈이 더 좋을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분해가 더 나을지, 문제의 상황과 상황을 좀 분석하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꼼짝꼼짝거리는 뭔 소리야? 볼펜 소리야? 12번 봅니다. 톱니바퀴. 톱니바퀴 하면, 에헤이! 톱니바퀴 하면, 일단 이거 써놓고, 딸깍 같다. 딸깍 개수 같다 그랬죠. 이걸 생각하라고. 딸깍 개수 같다. 딸깍 개수가 뭔데? 톱니 개수, 회전. 하면 딸깍딸깍 하는 소리 말이야. 이게 같은 거지. 이해가 됐어? 네. 자, 톱니의 수가 45개짜리가 있고요. 톱니의 개수가 60개짜리 조금 더 큰 거 있어. 정말 원 진짜 못 그린다. 예전에 원 잘 그렸던 것 같은데 요즘 원은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가? 그러므로 톱니 개수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네. 이해됐니? 네. 자기 위치로 돌아왔을 때 이해가 됐어 안 됐어? A의 바퀴수를 구하라 그랬죠. 답은 보이긴 하는데 이게 되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딸깍 개수야. 이해됐어? 네. 안 됐어? 됐어요. 이거는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딸깍 개수야. 고로 너의 바퀴수는 얼마? 너를 너로 나누면 되죠. 얘는 4바퀴 돌고요. 다시 너를 너로 나누면 3이죠. 이해됐어요? 자, 이 문제를 쌤이 6학년 비례식으로 겁나 쉽게 풀 겁니다. 정리됐어요? 네. 똑같은 문제를 6학년한테 내면 이렇게 풉니다. 딸깍 개수 같대요. 근데 A하고 B는 뭐냐면 회전수죠. 이게 회전수야. 잘 봐야 돼, 니네. 둘이 곱한 게 같잖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결국 A 대 B는 60대 45. 맞아? 이렇게 배치해야 내항, 외항 값이 이렇게 만나서 곱해져요. 이해됐어요? 몇 대 몇이죠? 15로 나누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가 4대 3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4바퀴 도는 동안 얘는 3바퀴 돌아요. 이런 뜻이죠. 얘가 4번 돌면 얘가 3번 돌죠. 근데 이게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잖아. 맞아? A는 몇 바퀴 돌았어? 4바퀴요. 가장 간단한 게 첫 번째 만나는 거겠지. 얘가 4번 돌고 제가 3번 돌면서 처음으로 마주치겠지. 이해됐을까?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렇게 둘의 곱함값이 같다를 놓고 내가 아직 미지수가 있다면 얘네 둘의 관계만 볼 때 비례식 세우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됐을까? 네. 13번. 모두가 2가 남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빼기. 마지막에 2 더해. 아니. 2가 남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마음이? 불편해. 불편해야 돼. 왜 남고 그래? 봐봐, 써볼게. x를 5로 나눠도 6으로 나눠도 8로 나눠도 그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가 다 2래. 이게 불편하다고. 이거 어때야 돼? x에서 2가 없다면 공배수가 될 텐데. 이해됐을까? 네. 나머지 처리 방식이야.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작은 거 구하래. 최소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최소 공배수는 일단 6이랑 8이면 24죠. 120이. 이해됐을까? 네. 고로 x는 얼마? 120. 됐을까? 네. 안 됐을까? 아까 너가 질문했던 게 이거야. 맞지? 14번 보세요. 똑같아. 안 똑같은데. 내가 질문했던 게 이런 거. 왜 안 똑같은지 보여줄게. x를 뭘로 나눠? 6으로 나눠. 그 다음 얼마로 나눠? 그 다음 얼마로 나눠? 4로 나눌 건데 몫을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뭐가 중요해? 나머지. 나머지가 5, 나머지가 4, 나머지가 3이죠. 선생님이 아까 과부족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내가 x라는 값을 한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지금 없죠. 왜냐면 5가 남았으니까 5를 빼야 될 것 같고 4가 남았으면 4를 빼야 될 것 같고 3이 남았으면 3을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정의가 안 내려지잖아. 잘 봐. 언제나 재수와 나머지 관계를 봐야 됩니다. 6으로 나눴는데 5가 남았대. 다른 말로 뭐냐? 1이 부족했다는 얘기야. 5로 나눴는데 4가 남았다는 건 1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야. 4로 나눴는데 3이 남았다는 거는 이것도 1이 부족했다는 거야. 이러면 세 개의 나눗셈 모두 똑같이 말해줄 수 있는 거 뭐야? 1 부족한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불편해. 1이 더 있었다면 나누어 떨어졌을 텐데. 뭐라고? 1이 더 있었다면 나누어 떨어졌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지? 왜 뭐라고 해? x에 1이 더 있었다면 4, 5, 6의 공배수라고 써요. 일단 공배수인데 어떤 공배수 해야 되냐면 가장 작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최소가 붙는 거야. 왜냐면 문제를 틀어버릴 수 있다 그랬죠. 가장 작은 세 자릿수라던가 아니면 그런 수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수라던가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공배수로 가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와서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공배수는 공배수인데 어떤 상태의 공배수인지를 봐야 돼. 근데 여기서는 가장 작다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인 거고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공배수는 뭔데?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가 나와야 돼요. 이해됐느냐? 그래서 x 더하기 5는 1은 얼마? 60. 그래서 x는 얼마? 50. 두 번째 수는
얼마여야 돼? 얼마여야 돼? 120이어야 되지? 최소 공배수의 배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x는 세 번째 수는 80, x는 문제를 틀 수도 있다니까.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얼마예요? 110, 또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 얼마? 120, 세 번째 수 170, 그러니 x 더하기 1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 1 부족합니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 1단계야. 2단계는 그냥 덮어놓고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공배수인데 최소인 것.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고 최소가 아닌 조건의 문제를 낼 수 있다니까. 두 번째 수라던가 가장 작은 세 자리 수라던가 세 번째 수라던가. 이해됐어? 또는 그걸 더하라고도 시킬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근데 두 번째를 찾느냐 세 번째를 찾느냐 아니면 이것들을 더하느냐는 건 내가 이걸 정의 내릴 수 있다면 그 난이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뭐라고 물어보든 답할 수 있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푸는 방법 위주로 외운다면 이럴 때 따로 외우고 저럴 때 따로 외워버린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추가 개념을 써야 돼요. 나머지가 다르다면 부족을 보라. 그냥 이렇게 할게. 얼마 부족한지로 보라. 나머지가 서로 상황이 다르다면 여기를 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6으로 나눈 나머지가 5면 1이 부족하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5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4라면 1이 부족합니다. 해석돼요? 4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이란 말은 그것도 1이 부족합니다. 이해돼요? 이 셋 다 1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해되냐고. 됐어. 우리는 이 나머지 부분의 상태가 같아야만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를 딱 봤는데 하나로 표현 못하는 건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르게 해석하라는 뜻인데 그 다르게 해석한 게 뭐냐? 나머지가 다르면 부족한 게 얼마 부족한지를 옆에 다시 써보라는 거야. 됐을까? 네. 갑자기 15에서 갑자기 너무 쉽게 나오죠? 최대 공약수죠? 6이네요. 차를 보면 된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350이죠? 이거 최소 공배수죠? 뭐 활용이니까 안 풉니다. 답이 그냥 암산 되죠? 최소 공배수인 거 알겠죠? 17번 17번은 뭡니다. 이번엔 분수를 물어봤으니까 봐봐. 16분의 15에다가 a분의 b를 곱했어. 20분의 9에다가 a분의 b를 곱한 거야. 그치? 근데 얘가 자연수. 얘도 자연수. 결과가 같은 건 아니야. 약분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돼. 여기까지 됐죠? 16분의 15도 20분의 9도 원래 모두 기약분수였어. 그러니까 얘네끼리는 약분이 안 되고 A의 역할과 B의 역할을 보자고. B는 어때야 되냐면 16과 20을 다 날려버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16도 약분해서 1로 만들어야 되고 20도 약분해서 1로 만든 역할이 B가 해야 되는 거야. 16과 20의 공배수. 그런데 일단 이렇게 쓰는 거야. 중요해. 공배수인데 B의 상태가 최소일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죠. 그리고 A는 어때야 돼? 9와 15의 공약수. 이해돼? 왜냐면 A도 약분돼서 1이 돼야 되거든. 누구랑?
15. 9와 약분돼서 1이 돼야 돼. 분모에 뭐 남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분수 중에 최소값이야. A가 가장 커야 돼. B가 그런데 가장 작아야 돼. 최소인 기하분수여야 돼. 분수가 최소가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분모는 최대, 분자는 최소여야 되죠? 저걸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최소, 최대. 최대, 최소 조건은 여기서 나옵니다. 가장 작은 분수. 됐을까? 네. 그러면 3, 80, 끝. 와. 이해됐느냐? 안 됐느냐? 되었느냐? 좋습니다. 오늘 해석 개념 쓸 거 정리돼 있죠? 아까 최대함수 최소공배수 관련해서 곱셈 관계 또는 나머지를 다루는 관계, 톱니바퀴 잘 찾아 쓰세요. 해석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색연필로 좀 박스를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안 했으면 지금 찾아서 볼펜 말고 색연필로 하세요. 눈에 띄게. 빨간 색연필로 그 개념 부분 찾아서 박스 하세요. 그리고 왜 설명해야 되는지 알겠죠? 해석 개념은 이런 거야. 그걸 몰라도 문제는 풀 수는 있어. 근데 그 해석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 푸는 것과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것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확인학습은 2강 확인학습 다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뭐 전일, 금일 해서 한 40문제 되네요. 이게 많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학습량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편 아닙니다. 생각해봐. 여러분들 일주일에 수학 숙제 40문제면 넉넉한 겁니다. 진짜.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자, 3강입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뜻과 성질이고, 그래서 33강 필수예제 홀수번 다 숙제예요. 다음 주 시간까지. 홀수번. 오케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시간까지. 주말 동안 하시라는 거고. 선생님이 같이 풀만한 홀수번 있는지 점검해서 지금 볼 거야.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안 푼 홀수번 풀어오시면 돼요. 이해가 됐어? 정수 개수 니들이 하세요. 합답형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수직선 찾기. 오른쪽 두 번째, 큰 거에서 두 번째. 그쵸? 됐어요. 안 해요. 이렇게 해서 한강 7문제 중에 4개. 아니까.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지금 봤을 때 선생님 보기에 뭐 정수와 유리수 기본적인 개념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거야. 몇 개 없어. 자, 34쪽 봐봐. 아이씨, 넘어가. 넘어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풀 때 좀 어려울 거야. 에이! 5번도 넘어가. 없는 거 아니야? 7번 됐어. 웬일이야. 9번. 뭐야, 부등호. 근데 11번도 10번은 그 다음 11번. 에이! 해볼까? 개수 세는 거야, 뭐 그냥 세면 되는데. 그거나 같다. 자, 개수 세기. 차와 간격. 무슨 얘기냐면 두 수의 차는 간격을 의미한다.
이용할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정수 입장에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를 세는 거죠. 네. 이거 세는 거지. 네. 빼면 차는 얼마요? 아, 마이너스. 어렵죠? 아니요. 8. 8은 뭘 말하는 거죠? 차는 뭘 말한다고요? 간격. 8칸 간다는 거죠. 네. 점은 몇 개예요? 아, 뭐라고? 9개. 8번 가면 점은 몇 개 나온다고? 9. 9개. 모르겠쇼? 괜찮아? 네. 자연수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쉽게 셌어요. 근데 이게 정수 영역이잖아. 마이너스 쪽을 세야 되니까. 두 번째 방법. 음수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4개. 맞아? 네. 0, 1개. 1부터 4까지 4개. 더하면 몇 개? 9개. 나는 이렇게 세.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셀 거구나. 8칸 간에 9개. 이해됐어? 네. 에이, 근데 이런 것까지 개념으로 정리하면 좀 그래. 이건 개념 아닙니다. 야, 다음 주 숙제 그럼 너무 13번은 다음 주 확인학습은 13번 하시고. 두 유리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 야, 이건 너무했어. 실패. 유리수 덧셈 하세요. 결합법칙. 이거 쉬운 3번 봐봐. 결합법칙은 뭔데? 그 뭐? 순서를 뭐? 순서 바꿔. 뭐? 결혼은 그냥 알라 바로로 못 받아. 이씨. 먼저 미선해도 야, 이거는 니네 혼나야 돼 이제. 먼저 미선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자, 연산법칙 중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갖는 수학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 먼저 계산. 뭐? 아, 수학적인 의미가 뭐냐고. 얘네가 갖는 의미가. 뺄셈은 없다. 나눗셈은 없다. 네. 아, 또 까먹었어? 아, 뭐야. 부호를 사용하여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이유. 역수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이유. 이것 때문이라 그랬지. 덧셈과 곱셈은 유리. 연산하는데 유리함이 있어. 그 두 가지가 뭐야? 교환법칙과 결합법. 교환법칙은 뭔데? 두 수가 있을 때 더하거나 곱하는 건 b를 먼저 앞으로 빼는 것도 결과 같다지. 네. 뺄셈은 이게 안 된다 그랬지. 네. 결합법칙은 뭐야? 먼저 설명을 해. 결합법칙 하면 이 말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 같은 연산이 연속할 때. 뭐라고? 같은 연. 그러니까 적어도 3개는 있어야지, 수가.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이걸 뒤에서부터 더하나 앞에서부터 더하나 결과 같다. 곱셈도 마찬가지라 그랬지. 뺄셈이나 나눗셈은 이게 성립하지 않아. 즉 덧셈과 곱셈은 연산에서 굉장히 큰 자유를 가지고 있어. 알겠어? 위치를 바꿔도 되고 계산하는 순서를 바꿔도 돼. 네. 아니야? 네. 모르겠어? 알겠어? 네. 자, 3번 그럼 봐봐. 결합법칙은 뭔데? 설명해. 등으로 같은 연산. 그렇지.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결합법칙은 어떻게 시작해?
같은 연산이 연속. 연속할 때 순서에 상관없이 결과 같다. 뭐라고? 같은 연산이 연속할 때 순서에 상관없이. 자, 봐봐. 그러면 같은 연산이 연속하는지 봤더니 지금 다 덧셈만 있죠? 자, 1번은 어떤 일이냐면 얘랑 위치 바꿨지? 위치 바꾸는 건 뭐야? 교환이야. 얘는 봤더니 연산 순서를 앞에서부터 더한 게 아니라 뒤에 따로 더하고 앞에 따로 더했지. 이게 무슨 법칙이야? 이게 결합 법칙이야. 야, 니네 해도 좀 너무한 거야. 실망스러운데. 오늘 이후로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시간이 조금 지나서 까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안 돼. 자, 결합 법칙 하면 수학적 의미가 뭐라고? 같은 수학적 의미가 뭐라고? 덧셈과 곱셈이 유리만. 뺄셈과 나눗셈을 없애고 덧셈과 곱셈만 남긴다야. 다시 교환 결합 법칙에 결국 수학적 의미가 뭐라고? 뺄셈과 나눗셈 없다. 없다. 뺄셈은 없다. 나눗셈은 없다. 바꿀 수 있다. 덧셈과 곱셈으로. 중요한 거야. 왜 바꾸냐는 거야. 왜 바꿔? 덧셈과 곱셈이 유리해요. 덧셈과 곱셈이 계산하는데 더 유리하니까. 어떻게 유리한데?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어. 교환 법칙은 연산을 기준으로 수의 위치를 바꿔도 결과 같다. 그러니까 이름에 있잖아. 이름에 교환, 바꾼다. 그치? 위치를 바꾼다. 이게 딱 직관적으로 보여요. 교환 법칙이 뭔지. 근데 결합 법칙은 이름을 봐서는 잘 안 떠올라, 상황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결합 법칙은 같은 연산이 연속하여 뭐라고? 연산. 결합 법칙 하면 같은 연산이 연속할 때로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다시 처음부터. 이제 와서 왜 이러지?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갖는 수학적 의미가 뭐냐고. 뺄셈과 나눗셈 없다. 뺄셈과 나눗셈은 없고 덧셈과 곱셈으로만 계산한다. 왜? 덧셈과 곱셈이 유리. 더 유리하니까. 어떻게 유리한데? 교환 법칙과 결합.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은 뭔데? 수의 위치를 바꿔 수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결합 법칙은 같은 이제 진짜 몇 번을 해. 같은 수가 있어. 같은 연산이 연속할 때. 지금 결합 법칙 하면 그냥 결합 법칙 하면 시작하는 말구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 뭐라고? 같은 연산이 연속할 때. 같은 연산이 연속할 때 계산하는 순서를 뒤에서부터 하던 앞에서부터 하던 상관없다. 그래서 이번 문제 와우, 난 너네가 여기서 헤맬 줄 몰랐어. 여기가 결합 법칙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대충 결합 법칙이 뭔데?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가 아닌 대상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아닌 연산을 하는 게 시작이 돼요. 학년이 올라가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다고. 선생님, 그럼 수학에서 수가 아닌 대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행렬, 함수, 집합. 이런 새로운 수가 아닌 대상들을 다루기 시작한단 말이야. 다 고1 때 나와요. 그러면 행렬의 연산일 때, 집합의 연산일 때, 함수의 연산일 때 과연 교환 결합 법칙은 성립하는가? 그때 가서 또 해. 결합 법칙이 뭔데? 똑같이 대답하는 거야. 같은 연산이 연속할 때. 이해됐어?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수준의 수학을 이해하는 게 목표다. 선생님이 이렇게 깊게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때 잠깐 바짝 중학교 1학년 수학 조금 잘한다? 학교에서 하는 수준은 이해한다. 정도로만 적당히 학교 교과서 수준으로만 공부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학년 올라갈 때 빵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깊이 있게 수학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게 제 목표야. 알겠어? 네. 그 정도. 5번 그냥 볼게요. 계산하세요. 7번 계산하세요. 끝! 없어! 내가 도와줄 문제가
없어. 가라. 짐 싸세요. 일찍 끝났어. 짐 싸세요.